그것은 아이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금단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나러 가는 문은 너무나 쉽게 열려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을 향한 사소한 호기심으로 내디딘 발걸음이 끝내 파국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 다른 사람 물건 받은 것을 그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15만 8천 원짜리 하나, 400만 원짜리 하나를 담아서 현금을 담아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돈을 주려고 이제 이렇게 열어보니까 15만 8천 원짜리 있고 400만 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당시 자꾸 현금이 없어졌던 탓에 같이 사는 손자를 의심했다는 할머니. 결국 준석군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여기처럼 바지를 입었는데 효자손은 여기를 대여섯 대를 때렸어요. 이거. 그리고 뭐 이거 막 사방에 멍이 들어갖고 온 거예요, 여기가. 친구의 강요로 돈을 훔쳤다는 손자의 고백에 할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또래들에게 모텔에서 물고문을 당했다는 제보가 나치 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이것도 모자라 모텔에 가둬놓고는 물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협박을 했고 육지에 물 받아서 강제로 물에 들어가게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재영장 신청하고 발부해서 송치를 한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준석군이 할머니 가방에서 훔쳐 유군에게 가져다 준 돈만 800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 유군은 중감금치사,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 아예 그걸 안 했으면 걔가 저를 볼 일도 없고 걔가 그럼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막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파국을 맞이한 아이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날이 좋아 강가를 걷고 있었다는 40대 문동환 씨는 다리 위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보자마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바로 붙잡았죠, 제가. 목덜미하고 이제 이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가지고 이렇게 바로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이는 놀랍게도 당시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괴롭힘, 뭐 폭력, 협박 이렇게 다양하게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년 전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아이를 우린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제 베팅을 하다가 돈을 한 번에 다 잃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도박으로 잃은 돈이 어느 정도 돼요? 최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우군을 절망에 빠뜨렸던 그것은 바로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앞서 만난 준석군이 물고문을 당하며 큰 돈을 뺏겼던 이유도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도박을 했어요? 파워볼이나 이런 거. 그냥 가가지고도 걔는 계속 도박을 한 거예요. 걔가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만 들고 그리고 400만 들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박은 거예요. 400만 원을 올리면. 그러다가 이제 따이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도 가져오라고 한 거죠. 호기심으로 찾아온 아이들을 중독시켜 결국 파국으로 이끄는 온라인 도박. 그 실체가 몹시 알고 싶어집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에 막 들어가면 광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거의 다 토토 사이트여서 그거 그냥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배너가 그야말로 도박 사이트로 도배가 돼 있는 상황. 게다가 가입도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쓰는 게 없어서 제 거 전화번호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제 계좌 그것만 쓰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쉽게 도박 사이트에 유혹당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이 그냥 사이트 가입하면 주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공짜원이 5,000원으로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도박을 시작했을 때 저희 반에 5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공짜원이 준다 하니까 그 5명에서 10명이 되고 10명에서 15명이 되고 진짜 거의 반에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그 공무원으로 이제 한 번씩 했었거든요. 발달 특성상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가 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도박은 한 명의 슈퍼 전파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성을 도박 사이트들은 적극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감염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어떤 친구가 도박을 하고 있고 돈 따는 걸 보고 주위 애들이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 쉽게 빠져드는 것 같고요.
온라인 도박을 접한 아이들은 처음 돈을 땄던 짜릿한 경험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더라고요. 5,000원 준 걸로 5만 원인가? 뺐어요. 그래서 계속 했고 10만 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제 200만 원을 딴 거예요. 야, 나는 도박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전하는 금액이 막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번 돈의 맛을 본 아이들은 더 깊고 빠르게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딴 거는 그래도 한 1억은 따지 않았을까 싶어요. 1억 어디 있어요? 다 날렸죠. 이런 거는 1억 5천 그 정도 될 거예요. 돈이 약간 게임 머니처럼 느껴지고 이제 현실성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점점 단위가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11억 정도 잃었는데 저도 한 1, 2억 따고 싶어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배팅에 빠진 아이들. 막대한 피해도 온라인 도박을 멈출 수 없던 이유는 뭘까? 보통 바카라 배팅 시간이 15초 정도라서 이제 만약에 제가 한 163번 정도로 박으면 500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1분 만에 사라질 때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시간 불법 도박은 5분에서 짧게는 10초 만에 한 번씩 진행되며 대부분 5대 5의 확률로 승패를 맞추는 단순하고 즉각적인 게임들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전부 다 단시간 내에 끝나고 큰 보상을 막 만들어주거든요. 그 시간이 엄청 짧으면서 반복돼 버리게 되면 합리적인 생각에서 더 멀어지는 인지적인 왜곡, 그것 때문에 도박에 더 중독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짧을수록 중독 효과가 더 높았던 겁니다. 청소년들이 접했던 30초 내외의 즉각적인 온라인 도박 게임들은 이런 점을 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짧고 강렬한 자극에 노출되는 게 청소년 시기에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뇌는 어찌됐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보다 발달을 완성해 나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특정 도박과 관련된 뇌의 영역들을 더 자극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쪽 뇌만 더 발달될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도박에 취약하고 도박에 빠지기 쉽고 빠지게 되면 나오기 어려운 뇌의 형태로 발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보급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윤미영 씨. 그런데 올해 도박을 끄는 줄 알았던 아들에게 충격적인 채무 관계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900을 빌려서 500을 갚았고 이자를 포함해서 760을 갚아야 된대요. 돈을 빌려줬다는 아들의 친구와 직접 통화도 해봤지만 이런 식의 돈 거래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뭐 너희들끼리 뭐 이자 주더라도 이게 360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안 그렇고 빌려 갚는 사람도 그렇고 어려운 거는 알아야 되니 얘가 아르바이트해서 갚게 해주마. 근데 이제 그날 가서 얘기를 하면서 뭐 대답에 성의가 없다는 둥 하면서 애를 때린 거죠. 돈을 빌려준 친구의 뜻대로 돈을 갚지 못하자 급기야 폭행까지 당했다는 아들 정훈군. 폭행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정훈군은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 개인 돈으로만. 그래서 너희 돈 갚을 능력 없으니까 사기 쳐라. 이래서 제가 06년생 지금 21살 형한테 한 이틀 동안 잡혔었던 것 같아요. 빚을 갚으라는 선배의 강요로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질렀다는 성훈군. 하지만 빚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또 이제 남은 빚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범죄를 계속 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차털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술 취한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때리고 돈을 뺏은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은 더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일명 개인 돈 광고는 SNS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얼마 전까지 후배들에게 개인 돈을 빌려줬다는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 대출을 한 100에서 200 정도 잡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내가 툭툭 빌려가라 되게 이자 200%니까 이전에 갚아라. 우리가 만난 18살의 개인 돈 업자 주한군의 영업 방식은 성인을 능가했습니다.
빌려줬는데 다 갚던가요? 아니, 못 갚는 게 많았죠. 그래서 제가 담보를 받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밀렸던 700이었어요. 집에 있던 금이랑 그거 싹 모아오고 지가 있던 명품이랑 싹 모아오고 그런데 못 갚아가지고 그것도 싹 다 팔아먹으니까 한 1830인가 나왔네 그때. 도박에 중독된 아이들 옆에는 그 아이들을 노리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청소년 도박의 악순환입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알바를 하거나 알바를 못하면 실제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범죄로 진입을 하는데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 최근에 이제 뭐 마약 던지기까지. 지금 사이버 도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범죄를 지금 다 수집하고 있다. 불법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 이들의 실체는 뭘까? 우린 취재를 이어가던 중 한 메이저 도박 사이트의 운영진이었다는 제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가 월 수익이 10억 이상만 넘어도 저희 속게 말하는 레이저라고 불리거든요. 저희는 1년 정도 남짓하고도 10만 명이 넘었고 월 수익이 그때는 10억이 넘는 상황이었죠. 짧은 시간에 사이트를 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배 씨. 청소년 회원들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이 제일 많이 흔하게 접근하는 공무원이라는 걸 모르게 된 거죠. 저희는 실제적으로 정말 수익을 내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환전해주겠다라는 조건에 공무원을 만들었는 거죠. 반 친구들 4명만 데려와도 5만 원인데 그때부터 미성년자의 붐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운영자 배 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업계의 은밀한 비밀도 말해줬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절대적으로 달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확률수 베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50대 50을 베팅을 하지만 절대 확률수의 50대 50이 아니거든요. 펄과 짝, 검은색과 빨간색, 왼쪽과 오른쪽. 대부분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해 돈을 거는 실시간 도박 게임. 겉보기에는 운영자와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이길 확률이 각각 50%로 같지만 사실은 조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자가 조작한 방법을 사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20번에 걸쳐서 홀짜 게임 비슷한 걸 하실 텐데 역시나 가장 많은 칩을 가져가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무조건 10만 원씩 베팅해 주세요. 참가자 5명에게 각각 사이버머니 100만 원, 그리고 이들의 총량과 동일하게 딜러에게는 500만 원의 운영 자금을 주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배팅이 끝났으니까 노멀 벳 바로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이었습니다. 검정색 하신 분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과연 참가자 중 딜러를 상대로 돈을 딴 사람은 있었을까? 자, 20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다면 남은 3명 중 1등은 얼마를 벌었을까?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축하드립니다. 1등은 재민님이십니다. 몰랐죠? 아니 내가 이 액수인데 1등이라고 지금 생각하셨죠 살짝? 네, 맞습니다. 1등입니다. 얼마예요? 80. 놀랍게도 최종 실험 결과 80만 원을 남긴 참가자가 1등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금인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액수. 결국 5명의 참가자 중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간 카드나 검은 카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뭔가 좀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해볼만 하다? 네, 그래도 50% 확률이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이 좀 없어가지고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자와 참가자들의 최종 금액을 비교해보면 참가자들의 총 합이 180만 원인 반면 운영자는 총 820만 원, 참가자들의 손실 금액인 32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무려 64%의 수익률을 가져간 운영자. 20회에 걸친 게임에서 운영자의 자금은 500만 원에서 82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자만 수익을 내고 참가자들은 모두 손해를 본 것일까? 단순히 운이었던 걸까? 사실 이 게임에는 트릭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트릭. 운영자가 참가자들이 어떤 색깔의 카드에 배팅을 했는지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당첨되는 색깔을 변경했던 겁니다. 검정이 여기 많잖아요. 그럼 제가 돈을 많이 잃는 거잖아요. 많은 분께서 검정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밑잔 빼기를 통해서 빨강을 뺐습니다. 그래서 따는 분들은 따는데 잃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각각의 게임 중에는 돈을 딴 참가자도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언제나 운영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조작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을 틀어주는 건데 거기서 이제 딜러가 계속 까줘요. 이게 회차마다 까주는 건데 그게 저희는 이제 실시간이라 생각하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녹화 방송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TV를 틀어주니 실시간으로 이제 생중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TV를 틀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배팅을 이제 하는 거죠. 실시간이어도 그거는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조작이 아니겠다. 당연히 이렇게 믿겠죠 사람들은. 근데 이거 뭐 카드를 바꿨을지 결과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운영자 배 씨는 온라인 도박 세계 안에 조작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 박사방이다, 야동방이다, 독방방이라고 하지만 이 방들의 최초에 원래 시작됐을 때 시발점이 이런 거였냐? 토토 영업방이었단 말이죠. 회원이 받려면 너도나도 자격증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추측이 되는 애들이 미성년자가 돼버린 거지. 텔레그램 불법 도박 광고방 안에서는 박사와 같은 이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운영자 배 씨. 그는 불법 도박 광고방으로 유입된 회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현경장 빨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운영을 하고요. 흔하게 볼 수 없는 어디서 추출된 것 같은 영상, 웹백이라고 하는 거죠. 풀영상이 궁금하면 5분방, 4분방으로 가는 조금 무겁는 건데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된다. 토토 사이트에. 네, 가입을 하면 한 3분까지 나옵니다. 조금 더 풀버전 원한다. 그러면 이제 토토 사이트에 얼마 일부 이상이 충전해야 됩니다. 도박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영상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제안. 큰 돈벌이를 하고 싶었던 그들의 방법은 자신들의 고객을 늘리기 위해 성착취 동영상까지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착취물이나 이런 포르노그래피를 한번 눌러놓으면 이걸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 전에는. 아이는 한 군데 가입을 했지만 이 자신의 연락처가 다른 사이버 도박 업체에다가 다 팔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중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날 쯤 되면 스팸이 오고 스팸이 와서 결국에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또 하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판돈이 무려 4조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은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수사할 때는 뭐 아무래도 여기를 차단하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할 때에 운영자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발자를 반드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만 그거 하나 쳤다고 해서 이게 사이트가 폐쇄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또 딴 데 가서 또 할 수 있거든요. 단속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전문가는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운영자가 얻는 수익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법 수익 환수라든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이득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처벌되는 사례도 거의 없을 뿐더러 또 행정적인 제재들도 뭐 사이트가 폐쇄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금융 정보에 대한 계좌들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쉽게 이런 활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도박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도박빚은 절대로 부모님이 갚아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 도박빚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기대하는 순간 도박 치료는 안 돼요.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너무 잠을 많이 자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자요? 하루에 한 4-5시간 자는 것 같아요. 키가 얇아. 진짜 그때 나가야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후회돼요?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만약에 중학교 때 다시 돌아간다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후회 많이 돼요. 어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저당 잡혀버린 청춘의 시간. 호기심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오로지 아이들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